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제가 해외 리포트를 하나 봤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강력 매도 의견을 낸 리포트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이 테슬라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의견의 기사도 있다는 취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주부 채널은 이런 자료나 또 이런 어떤 기사들이 있을 때 그런 리포트나 기사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서 또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리포트의 제목은 테슬라가 미중 갈등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자, 일단 주요 부분만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자,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을 하고 나서 이제 중국이 경제 보복의 길을 걷기로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타겟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분기 때 중국 상하이 봉쇄를 하면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생산을 멈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의 이 2분기 EV나 BEV 시장 점유율이 신저점으로 하락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중국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 테슬라의 향후 매출이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거를 보고 굉장히 좀 화가 났었는데,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에서 개인 상담 채널이라고 어떤 사칭을 하는 놈이 이거를 만들어서 제 채널의 영상들의 댓글로 개인 댓글을 달면서 뭐 상담을 해주겠다고 자꾸 유도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 보시면 뭐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칭 채널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사칭을 하는 사람한테 실제로 피해를 본 분이 계셨었거든요. 돈을 맡겼던 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피해자분이 형사 고소까지 하면서 제가 좀 또 이렇게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아무튼 이 채널은 사칭 채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만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채널에서는 차단을 시켜놨는데 혹시라도 또 다른 형태로 또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글에 댓글을 달고 뭐 상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른쪽은 또 카카오 채널인데 카카오 채널에서 예전에 피해를 본 분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카카오 쪽에 신고를 해도 이게 지금 기생충처럼 계속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친구 추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가장 친구가 많은 게 제 채널이 맞고 나머지는 다 사칭 채널들입니다.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당하는 사람이 문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사람이 절박하면 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노리는 또 신종 뭐 보이스피싱 이런 조직이라고 또 하니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특별하게 이 채널에서 뭘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이벤트를 하거나 가끔 제 채널에서 이벤트를 하거나 그럴 때 이벤트를 신청하는 그런 용으로 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특별하게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뭐 상담을 하거나 뭐 단톡방을 만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단톡방, 뭐 미주부 단톡방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따로 단톡방은 없고요. 지금 제가 스터디 클럽에서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만 따로 있습니다. 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에서는 얼마 전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한 이후에 중국 CATL이 북미 지역 배터리 공장 설립을 보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CATL 북미 공장은 테슬라와 포드의 배터리를 전량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급 문제에 대한 여파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4개에서 8개 분기 정도 지나면 테슬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가 CATL 북미 공장이 뭐 이제 연기되거나 그럴 경우에 이 테슬라 이 배터리 수급 문제가 실제로 있을지는 좀 우리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표는 테슬라의 최근 8개 분기 전기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 그래서 EV와 BEV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BEV 같은 경우는 완전 전기차를 얘기하고 그 외에 이제 PHEV죠. 플러그드 하이브리드 일렉트로닉 베이클 그 부분까지 얘는 포함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이 EV 시장과 BEV 시장에서 점유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8개 분기를 보면 점유율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전체적인 EV 점유율은
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16%에서 한 1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BEV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소폭 하락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생산량 자체는 계속 늘고 있지만 경쟁자들이 계속 전기차를 생산함으로써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2022년 2분기 때 상하이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건 2022년 2분기에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그만큼 중국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중국 공장이 멈췄을 때 이렇게 테슬라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 비즈니스의 의존도가 좀 크다. 테슬라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좀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테슬라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어떤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먼저 왼쪽 자료를 보시면 2022년 5월 16일자 자료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BEV 시장입니다. 전체 EV 시장은 아니고 BEV 시장에서 점유율이 20.5%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BYD입니다. 그래서 9.5%.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격차는 아직 꽤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 상위 업체는 다른 자료도 또 가져와 봤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 또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자료를 좀 보면서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서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16.86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위가 BYD로 10.62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보다 2022년에 테슬라의 점유율이 이제 소폭 하락했다. 그래서 이제 경쟁자들이 계속 이제 뭐 치고 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테슬라가 아직까지 계속 부동의 1위이지만 이 전기차 사업 부분이 테슬라의 중요한 비즈니스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 1위를 다른 업체한테 빼앗겼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할지에 대한 것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중국이 테슬라에게 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총 이제 5개의 이유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건 미중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악화될 경우에 중국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경제 보복 조치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먼저 중국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마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폐쇄할까? 설마 하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저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참 오래 해봤지만 중국은 정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게 또 중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주장도 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주장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 중국이 상하이 공장에 공급 업체를 폐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급 업체한테 좀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 상하이 공장에서 작업 중지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이거는 충분히 공감돼요. 예전에 사드 때 롯데마트 사건 기억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사드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피부에 와닿거든요. 실제로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작업 중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작업 중지를 자꾸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상하이 공장, 그러니까 테슬라 공장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적을 방해할 수 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중국에서 테슬라의 판매 금지를 위해 여러 가지 또 트집을 잡을 수도 있다.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롯데마트 이야기를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화장품 사업할 때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위생 허가라는 걸 받거든요.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곳에서 이제 허가를 받는 것처럼 중국 위생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 허가를 받는데 보통 뭐 빠르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 만에 완료가 되는 그 위생 허가가 이 사드 때는 뭐 1년, 2년 걸린 적도 있고 아예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당한 적도 있고 아무튼 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사에도 보시면 이 롯데마트가 결국 철수했잖아요. 이 사드 때문에. 그래서 롯데 같은 이런 대기업도 결국은 이 사드 문제로 아예 중국에서 빼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중국은 참 예측을 못하는 국가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는 테슬라의 사업 부분별 매출과 테슬라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이나 중국 비중을 보면 2020년보다 2021년에
매출 비중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전체 매출에서 2020년까지는 21%였다가 2021년에는 25.7%로 전체적인 국가별 비중도 지금 중국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매출 비중이 48.2에서 2021년 44.5로 낮아졌고, 그 외 다른 국가도 30.7%에서 29.7%로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이제 국가별 이 기가팩토리의 그러니까 출하 가능한 캐파를 보여주는 요 표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상하이 공장의 생산 비율이 이 전체 캐파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상하이 공장의 생산 비율이 전체 캐파의 한 39% 정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공장이 완공되면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이 줄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국 비중이 이렇게 매출 면에서나 이렇게 생산 면에서나 현재보다는 좀 의존도를 낮춰가는 게 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면 지금 여기가 대만이래요. 대만인데 중국에서 미사일 쏜 게 지금 대만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낸시 펠로시가 방문을 하고 이 대만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또 정치적인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중국이 이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이런 미사일 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위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너네를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TSMC도 저도 좀 비중이 높은 편이고 테슬라도 비중이 높은 편인데, 자,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